성병호 원장님 모시고 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먼저 개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저는 서울의대를 1990년도에 졸업을 하고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3년 근무하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이과 쪽으로 전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림의대에서 2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미래이비인후과 의원을 현 압구정동에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20년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력 그 초기 증세는 어떤가요? 대개는 이제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청력을 유지를 하지만 이제 노화 과정에서 이제 난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TV 볼륨을 자꾸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둘이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땐 다 알아듣는데 뭐 식당이나 이런 좀 시끄러운 데 가서는 자꾸 말소리를 놓치게 돼서 여러 번 되묻는다던가 아니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막 웃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난청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새 이제 노령화 사회에 이런 노화성 난청도 많지만은 사실 이 난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성 난청이어서 이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어떤 병리 현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그래서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병변으로 난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혼합성 난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 많이 오는 중이염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도성 난청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노화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력의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청력은 고막이 이제 제일 먼저 이 음파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고막을 진동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 진동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소골이라는 소리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뼈 3개가 지렛대 작용을 해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이제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하죠. 그럼 달팽이관 안에는 청세포, 유모세포라 해서 수많은 청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청세포에서 이 음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신호가 청신경을 따라서 뇌관을 통해서 대뇌에 있는 청각 피질로 전달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주로 이제 그 진료하시는 과목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나열해 주시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청력 환자가 몇 번째인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비인후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귀, 코, 목 질환을 보고 있죠. 목은 요즘 이 범위가 넓어져서 갑상선 두경부 분야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톨로지, 즉 이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귀질환 환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사실 제 환자들은 귀질환 환자들이 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 쪽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또 비중격 망곡증, 또 축농증, 의학 용어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질환들이 있겠고, 목으로는 요새 이 개원가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들에서는 이제 편도선염이라든가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 그리고 또 성인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갑상선 질환도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과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난청, 그리고 또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 이런 질환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이명이란 뭐가? 이명이란 뭐? 이명이라는 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귀에서
윙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삐 소리가 난다거나, 공통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외부에는 소리가 없는데 그 환자 본인의 귀에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귀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 느껴지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귀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어디선가 들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환자 본인에게만 있지도 않은 소리가 느껴질 때 그것을 이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들린다고 이제 그 청력 환자입니까? 예, 안 들린다면은 그건 바로 청력 질환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청력에 그 잘 걸리는 연령층이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 유소아 영역, 그러니까 대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중이염이 많습니다. 그 중이염 중에서도 삼출성 중이염이라 그래서 고막 안쪽에 물이 생겨서 환기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이전에 급성 중이염도 어린 나이에 잘 걸리게 됩니다. 급성 중이염은 대개 항생제를 쓰고 또 며칠 경과를 관찰하다 보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급성 중이염 환자들이 열에 한두 명 정도에서는 3개월 이상 만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기에 소음성 난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요새 다들 아시다시피 이어폰이라든가 또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용 이후에 청소년기 소음성 난청이 10% 이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인 쪽에서는 최근에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성 난청 환자 중에서도 요사이는 저음역에 돌발성 난청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돌발성 난청이나 저음역 난청인 경우에는 초기에 빨리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함으로써 많이 회복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열에 두세 명 정도는 온갖 치료에도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성 난청이 이제 또 있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요새 같은 뭐 휴가철 지나고 나면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 많이 있겠네요. 휴가철에는 중이염은 사실 문제가 별로 되지가 않고요. 과거에는 웨이도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웨이도염. 그래서 이제 휴가철에 뭐 해수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하고 나서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이제 면봉으로 또 씻어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균이 이제 감염이 돼서 웨이도염이 이제 많이 휴가철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갈수록 이제 개인 위생이 좋아지면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이나 이렇게 통해서 보면요. 네. 그 귀에 아예 면봉을 대지 말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귀 안에 웨이도에 있는 피부는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봉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처를 잘 입힐 수가 있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균이 2차 감염이 되면은 염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급적 웨이도를 면봉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